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류분 제도에 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유류분 제도는 197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재산에 대한 가족들의 기여를 보장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하고 상속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데 유류분 제도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상속은 본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전에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속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지요. 유류분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나온 기록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고 2023년 5월에는 공개 변론까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논리로 유류분 제도를 합헌이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류분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더군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설명해 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거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유류분 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 즉, 현행의 우리 유류분 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지하기 위한 장치란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행한 증여만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비율이 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인정과 기여분 제도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들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심판들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과거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 뒤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죄가 오랜 기간 합헌 결정을 받아오다 2015년에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유류분 제도도 충분히 위헌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이 뒤집힐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